또 이제 내란 특검 이 얘기도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노상원을 내란 특검에서 불러서 이 노상원 수첩과 외환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뭐 함구를 했다고 하는데 수첩 속에 뭐 북풍 참사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폭파 뭐 참 끔찍한 단어들이 많이 적혀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이 실체를 밝혀야 되는데 수첩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는다 그러면 특검은 이거 어떻게 밝혀내야 됩니까? 그 노상원과 관련해서는 아마 네. 지난번에 점집 본인이 거주했던 거기를 부산, 압수수색했었는데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상원과 관련된 지역을 좀 더 저는 영장을 청구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좀 더 그런 데를 네. 증거 자료들을 더 확보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노상원의 그동안 통신 기록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숨겨진 어떤 연결 고리를 파악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노상원 수첩이 저는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이것이 내란 음모가 시작됐는지 또 앞으로 내란 후에 어떻게 하려고 장기 집권 계획도 거기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내란 중간에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하는 과정도 나오잖아요. 그 서해에 빠뜨린다든가 뭐 등등 그런 실체들이 누구와 논의됐고 어떤지 그것만 밝혀지면은 누구와 내란의 배경에서부터 배후 세력 앞으로 내란의 목적 앞으로 네. 어떻게 될지가 밝혀지니까 여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필체 대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노상원의 필체와 맞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김용현이가 쓴 것인지 또 필체도 그렇거든요. 빨리 그 누구가 얘기할 때 받아 쓰는 거하고 자기 혼자 쓸 때 맞아요. 쓰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높은 사람이 얘기할 때 막 받아 쓰는 스타일이에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정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메모지를 윗사람이 분석해보면 네, 예. 얘기하면 그걸 받아 적고 네, 열심히 듣는 네, 그런 예. 모습. 네. 그러면은 이걸 쓴 게 노상원의 그냥 생각을 아이디어를 쓴 게 아니라 네.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받아 적어서. 자기 아이디어를 적을 때는 그렇게 대부분 안 적거든요. 저도 군대 생활 오랜 습관을 했을 때 네. 여기 수첩 수첩이 있잖아요. 있으면. 메모지 수첩을 가지고 윗사람 그것도 아주 높은 사람이 했을 때 예. 빨리 이렇게 적는 스타일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이거 필체 대조를 빨리 썼을 때, 네. 늦게 썼을 때, 생각하며 썼을 때 이런 걸 대조해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퍼즐을 맞출 수가 있다고 보여요. 네.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네, 네. 필체 부분. 그러니까 네. 노상원이 혼자만의 뭐 그런 주장 할 것 같아요. 나 혼자 망상이어서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네.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 부분도 내란 특검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과연 누가 있었느냐 옆에 누구랑 만났느냐 이거 네. 광범위하게 또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계엄 직전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군에 요구한 걸로 또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북한을 향해 이제 전방에 K9 자주포 발사를 지시하려고 한 정황까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와 이거 사실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환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오물풍선 원점에 대해서 예. K9이나 이런 걸로 원점에 사격하라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오물풍선의 원점은 통상 보면은 군사 분계선 북쪽 한 10에서 한 15km 지점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군사 분계선 바로 인접해서 하긴 어렵잖아요. 멀리서 띄워져야 남쪽으로 그렇죠. 넘어오니까 예. 제가 분석해 보면 한 10km 내외선일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 한참 깊은 데잖아요. 네. 거기에 그 북한 그 땅에 그렇게 원점 타격한다 만약에. K9 타격한다면은 그거는 완전 바로 국지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북한이 가만히 있나요? 거기에 상하는 또 포탄을 그렇죠. 우리 지역에 쏠 것이고 우리 지역에 쏟는다 원점 타격이 통상 보면은 거기가 파주라든가 네. 저쪽 지역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에 쏘면은 바로 문산이라든가 우리도 군사 분계선 남쪽 한 10km 지점에는 파주, 문산 뭐 저런 연천 뭐 네.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 우리 민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엄청나니까 음. 국지전이 당장 일어나는 거고, 그럼 또 우리가 맞대응하다 보면 막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쟁까지도 야, 확전될 수가 있는 진짜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어떻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안보를 담보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네. 하는 사항들이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참 조마조마하게 정말 글쎄요, 뭐 소름까지 돋을 정도로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1월 18일 날 또 그랬고 그 예. 이후도 뭐 그랬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 국지전이 일어났다. 만약에 네, 실제 네. 원점에 합참에서 말을 그때 안 들었으니 다행이지 김용년 얘기대로 했다 하면은 국지전이 일어나고 그럼 그걸 빌미로 예.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그러면은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마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되니까 예. 비상계엄을 내리면은 군인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임무가 완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장기 집권으로 가는 거고 지금 박 기자나 저나 여기 여기에 없죠. 못 있고 예. 저 세상으로 갔을 확률이 많죠. 끔찍하지 않아요? 완전 킬링필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 당장 경제는 무너지고 지금 억압 통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국회는 해산되고 뭐 끔찍해요 진짜. 그걸 떠올릴 때마다 끔찍한데 네, 계속 네. 과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또 언급이 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국지전 발생 위협이 있었던 위험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뻔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국군 방첩사가 이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 은폐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당시 방첩사 연천 일대에 추락한 드론이 아군 기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했는데 이거 사후 은폐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드론사에서 연천 일대에서 네. 그 무인기 한 대 떨어졌는데 주민 신고로 이제 그것이 연천 경찰서하고 제가 알기로 같이 출동을 했던 것 같고 거기서 확보를 해보니까 네. 평양에 떨어진 거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방첩사 파견 나가 있는 인원이 그런 보고서를 올린 것 같고 방첩사에서도 그런 보고서를 비교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 연천에 그렇죠. 떨어진 무인기는 뭐 비슷하고 뭐 어떻고 이런 걸 했는데 그때 방첩사령관이 중간에 보고서를 더 이상 쓰지 마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삭제해라라고. 그러면 방첩사령관은 사전에 평양에 보낸 무인기에 대한 정보나 그 작전기 비밀 작전 계획을 알았을 확률이 있잖아요. 네, 저도 그 당시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보고서를 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밑에 연천내 지역에 파견 나가 있는 방첩사령관 부대장이 보고했다. 뭐 이런 네.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확인해야 된다. 결국 보입니다. 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네. 하나하나 조사를 통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이겠네요. 여인영 사령관 그렇죠 하고 예. 또 드론 사령관 김용대가 같은 동기였잖아요. 그래서 방첩사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보고서 네. 같은 거가 어떤 형태로 됐는지 보면은 아마 그 비밀 작전의 형태도 거기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이것도 그냥 외환죄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조사할 게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환죄는 사실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하면은 증거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건희가 이제 영상 녹화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 녹화를 거부해서 영상 녹화 없이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하. 글쎄요, 이제 조사가 진행된 지 이제 1시간은 20여 분 흘러가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을지 뭐 할 말은 자기가 다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 특검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 증거 그게 나오게 됐을 때 김건희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궁금합니다.